뜨겁게 불타던 폭염의 어느 여름날, 에어컨 수리기사가 수리하고 간 것은 에어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열기는 뼈까지 녹일 듯 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저는 거실에서 부채를 쥔 채 멍하니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약속 시간은 한참 전에 지나 있었고 에어컨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 대신 침묵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다 속옷까지 적셨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 사는 송미영, 53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째, 두 아이는 다 출가했고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날 무심한 듯 다정한 한 남자와의 아주 조용한 인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한 한 여름날 시작된 조용하지만 묘하게 흔들렸던 제 마음의 기록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한 줄 써주세요. 당신의 한 줄 공감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부채를 내려놓고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봤죠. 수리기사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첫인상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햇볕에 그을린 팔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눈빛이었어요. 지쳐 보이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 그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어컨 수리 기사입니다. 순간 더위보다 강한 어떤 기운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 혼자였던 탓이었을지도요. 누군가 내 공간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긴장했고 또 어쩐지 안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말 더우셨을 텐데.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공구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에어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하는 모습은 묵묵했고 말이 없어 더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드릴까 싶었지만 그가 먼저 말했죠. 괜찮습니다. 일 마치고 마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무심한 듯 단정한 태도, 빠르진 않지만 정확한 손놀림. 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남편도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고쳐주곤 했었죠. 그때의 기억이 땀보다 더 서늘하게 저를 적셨습니다. 그는 에어컨 커버를 열고 내부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노련했고 공구를 다루는 자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저는 식탁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남자의 움직임인데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온 집 안에 가득했던 정적이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전선 쪽을 만지는 순간 작은 스파크가 튀었고 곧이어 퍽 소리와 함께 집 안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가 짧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어둠이 거실을 덮쳤고 저도 함께 당황했지만 이내 머릿속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다치진 않았는지가 먼저 떠올랐죠. 손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도 모르게 다급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려 손전등을 찾아 켰을 때 그의 손에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드러났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상자를 꺼내 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기 처치가 중요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 둘 다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오랜 고단함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고 저 또한 그 낯익은 그림자 속에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물수건을 적셔 그의 손등을 닦아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르던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지 수리기사와 고객 사이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깊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가 생각보다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둠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붕대를 감아준 그의 손끝이 제 손을 스치고 지나갈 때 땀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 몇 마디의 말뿐인데도 그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 또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거실에 불이 켜지자 그는 서둘러 에어컨 수리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묵묵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도 그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에어컨의 문제 부위를 고쳐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원한 바람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며 매실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년에 직접 담근 매실청, 유리잔에 얼음을 동동 띄워내어 주자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이런 차를 마신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매실청을 좋아했거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조금씩 그에게 말을 건넸던 게 혼자 사시나요?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8년 됐습니다. 자식은 없고요. 그 대답이 제게는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 공통점이 이 낯선 대화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은 6년 전에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그래서 집이 늘 조용하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볍게 나누는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오며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반증하고 있었죠. 그가 매실차를 마시던 중 시선이 천천히 거실 한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혹시 저 사진 속분이 송현우 과장님 맞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이름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어떻게 아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대한전기 기술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과장님 송현우님 밑에서 배운 게 많았죠. 저 이준호입니다. 당시엔 주임으로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말없이 도와주었다던 후배 중 하나였던 걸까요? 그때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아내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됐는데 송 과장님이 특별 수당 추천도 해주시고 승진도 밀어주셨어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면을, 그가 세상에 남긴 또 다른 인연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송미영 선생님은 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조용히 다녀갔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6년,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그를 기억해주고 있었단 사실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오늘 준호 씨 덕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실은 다르지만 그 깊이는 같다는 걸. 그리고 그 고요한 슬픔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도요. 미영은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고 남은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마음이 묘하게 복잡해졌다죠. 매실청을 담그며 나눴던 짧은 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눈빛과 낮은 목소리. 이준호라는 남자는 참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말이 툭 튀어나오고 나서야 미영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준호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어서요. 그냥 혼자 먹는 게 싫어서요. 요즘엔 밥보다 그 조용함이 더 싫더라고요. 말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렇게 둘은 부엌에서 함께 준비를 시작했고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이 놓였다. 음식 냄새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집에서 이런 냄새 나는 게요. 저도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게 진짜 오래된 일이네요. 둘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말보단 침묵이 많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진 않았다. 오히려 잊고 지낸 평온함이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참 당연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혼자일 땐 그런 소소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죠. 준호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고 미영도 그의 마음을 눈치챘다. 저기요,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서로 아픈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감정의 선이 식탁 너머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미영은 천천히 그릇을 정리했다. 준호는 먼저 일어서려다 다시 조용히 앉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여 미영은 슬며시 웃었다. 앉아 계세요. 아직 커피도 안 드셨잖아요. 예, 그럼 잠깐만 더. 커피는 진하지 않게 탔다. 향이 퍼지자 거실은 더 따뜻해졌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커튼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비쳐들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 속 남편분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러게요. 정작 저는 그렇게까지 후배들 챙기던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살짝 숨을 들이쉬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꺼내기엔 그 이야기는 아직 조금 무거웠다. 이상하게도 남편 떠난 후에도 전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이대로 끝인가 보다 하고. 저도요. 저 역시 아내 떠난 뒤로는 누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누군가와 이런 평범한 식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낯설게 따뜻할 줄은. 말을 하다 미영은 잠시 멈췄다. 준호 역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로 상처가 있는 만큼 너무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래도 이런 조심스러움이 저는 좋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이해되는 기분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위로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였던 마음은 오늘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에어컨은 내일 다시 점검해도 될까요? 사실은 그냥 또 뵙고 싶어서요. 그 말에 미영은 천천히 웃었다. 내일 매실청 담글 것도 있는데 같이 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소박한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연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평소처럼 평온했던 오후, 미영은 거실 한가운데 새로 들여놓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지난번 준호가 가져다 준 작은 초록 식물이었고 햇살 아래에서 싱그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딸 송다연이었다. 엄마, 지금 바빠요? 아니야, 무슨 일이야? 잠시의 뜸들임,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날선 목소리. 엄마, 요즘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맞지? 뭐, 순간 미영의 손에서 물조리개가 툭 떨어졌다. 말도 꺼내기 전에 가슴이 먼저 철렁했다. 옆집 이모가 그랬어요. 밤늦게까지 어떤 남자랑 있었다고. 그게 꼭 그런 게 아니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어요. 항상 조용히, 단정하게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연아, 그 사람은 그냥 에어컨 수리하러 왔다가 우연히 아빠 얘기도 나누게 되고. 엄마가 재혼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땐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해요? 배신이라는 단어에 미영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말문이 막혔다.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아내 잃고 그냥 같이 밥 한 번 먹은 게 전부야. 그런 게 전부면 왜 밤새도록 같이 있었어요? 남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리고 아빠는요? 아빠 생각 안 해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오해, 그리고 딸의 울컥한 분노 앞에 모든 감정이 멈춰버렸다. 미안해. 다연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다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그 자리에 선 채 미영은 멍하니 거실에 섰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그렇게 따뜻했던 오후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졌지만 미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앉고 또 부엌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딸의 말처럼 남편을 배신한 걸까? 아니면 그저 오랜 외로움 속에서 조금 따뜻한 위로를 바랐던 걸까? 그날 이후 준호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미영은 일부러 그에게 전화도 메시지도 하지 않았고 준호도 눈치챈 듯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집 앞 우편함에 작은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겉봉엔 단정한 필체로 송미영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뜯어본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날 저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서둘렀던 것 같네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장준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말한 너무 서둘렀던 것 같네요 라는 문장은 그녀에게 모든 감정을 말하지 않고도 전한 듯했습니다. 미영 역시 알았습니다. 마음이 급했음을. 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던 건 그만큼 마음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외로움이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미영은 준호의 편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의 잔잔한 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고 마당의 작은 화분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답이었을까? 아니면 조금씩 누군가와 따뜻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권리도 이 나이에 가져도 되는 걸까? 미영은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녀에게 필요했던 감정의 정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딸 다연이 돌아온 건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와보니 그녀는 한 손에 봉투를 쥐고 서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손에 든 건 종이 봉투 하나. 지난번 태석이 준 매실청 일부를 담아 보낸 봉투였다. 아무 말 없이 내미는 그 시선은 매섭고 날카로웠다.
엄마 이건 그 사람이 줬죠?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설명하려고 했지만 딸의 표정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옆집 아주머니가 봤대요.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다고. 엄마 진짜예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니라고 부정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다연의 눈엔 실망이 가득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어요? 절대 다시는 누구도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고. 그게 아빠에 대한 예의라고. 그 말 기억 안 나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가슴이 저릿했다. 내가 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어떻게 엄마가 그래요? 아빠는 잊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 줄 수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은 날카로워졌다. 내가 한 발짝 다가서려 하자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됐어요.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가슴 깊은 곳을 찢어놓은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다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내 마음도 모르고 그저 외로움 속에서 움켜쥐었던 작은 온기를 탓하는 딸의 마음도 이해됐기에 다연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집안이 적막했다. 에어컨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 아래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리고 한참 후 눈물이 흘렀다.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다연이 떠난 뒤 나는 한동안 태석 씨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그의 문자를 확인했지만 답장을 보내는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찮으신가요?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에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감정에 갇혀 딸과의 틈을 벌려놓고 말았다. 며칠 뒤 태석 씨가 조심스레 집을 찾았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나는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 그는 현관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미영 씨, 괜찮으시면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도 문은 결국 열리고 말았다. 태석 씨의 얼굴이 보였다.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붕대도 감지 않은 손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꽃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맞죠? 내 정미영 씨 생각나서요. 향이 안정감을 준다길래. 나는 그 꽃을 받아들며 조용히 눈을 떴다. 그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죄송해요. 며칠 연락 못 드렸어.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마음도 시간도 다 같이. 천천히 가면 되죠. 그의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나를 재촉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이 사람. 그 따뜻함이 내 죄책감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태석 씨, 저 사실 딸한테 혼났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옆집 분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셨더라고요. 정말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 순간 나도 결심했다. 딸이 뭐라 하든 그 오해를 풀고 싶었다. 내가 선택한 이 사람과의 인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김치찌개 다시 끓일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다. 단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조금은 단단해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갤러리 카페 오픈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작은 사진들 사이 정진우의 사진도 조용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화분 하나가 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송미영은 그 화분을 바라보다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 보면 말이야. 그녀는 여전히 가끔 남편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미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태석이 선물해준 작은 커피 머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선반에는 다이가 보내온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이는 아직 연락은 드물었지만 이전보다는 짧은 톡이라도 보내곤 했습니다. 잘 지내? 엄마 감기 조심해. 미영은 딸의 메시지를 보며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서로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태석 역시 미영의 곁을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가만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느 저녁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든 삶에서 한 번쯤은 멈추는 순간이 있어. 하지만 멈췄다고 끝은 아니지.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이 늘 앞에 있더라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풍경은 고요했고 그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카페 문을 여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간판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진온 갤러리, 남편 진우의 이름에서 따온 조용한 온기를 담은 공간. 카페 내부에는 미영이 직접 고른 그림들과 태석이 손봐준 조명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벽면엔 딸 다이가 보내온 작은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원해. 언제든 괜찮을 때 가볼게. 그 메모를 읽은 미영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오해,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죠. 오전 11시, 첫 손님은 태석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가 우리 둘의 두 번째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말보다 많은 걸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의 창가 자리는 환한 햇살로 가득 찼고 그 아래 미영과 태석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더 깊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상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겨진 마지막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가장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따뜻하게.